국내 최초 계약이 또 연기된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 지금 뭐가 좋다고 지금 제가 일을 가면서 쌤 했습니다. 오늘 일을 가면서 이게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게 뭡니까? 이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뭡니까? 아. 힘을 좀 줘야죠. 가뜩이나 지쳐 있는데 지금 다들. 좋은 쌤, 예, 좋은 쌤 인천이죠. 인천. 인천입니다. 고향은 지금 대구. 인천이 그렇죠.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코로나 하면 대구였다가 코로나 하니까 최근에 인천. 네. 제가 아니 이거 부끄럽습니다. 보니까 좋은 쌤하고 관계 있는 지역들이 네. 그렇죠. 좋은 쌤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것 같아. 공교롭게도 좋은 쌤 그래서 안 내가 되겠어. 우리 지금 청취자 선생님들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좋은 쌤을 폄하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제가 사랑하는 두 도시가 다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이거. 아픕니다 지금. 저는 이 클럽이라는 데를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좋긴 좋은가 봅니다. 좋은 쌤. 저도 안 가봐서 저도 안 가봐가지고 참. 잘 모릅니다. 다 노땅이 돼가지고 클럽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 아이가 이거. 나이트에 가봤죠. 나이트에. 클럽은 간 적이 없고 나이트 갔죠. 아, 이건 뭡니까? 이거.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예, 오늘 저희가 녹음 시점이 스승의 날 5월 15일인데요. 우리 정말 온라인 계약 그다음에 등교 계약 열심히 준비하다가 또 다시 연기되는 걸 맞고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사실 온라인 계약이든 등교 계약이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나마 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예. 응원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예, 저희 쌤 세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진짜 코로나 이 전국 가운데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저도 이제 한 말씀 보탭니다. 네. 예. 저는 뭐 굳이 감사한 마음 안 해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미안하다. 제가 사랑했던 지역에서 코로나가 나와서 예,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바란다 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사실은 계약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혼장난까지 그쵸.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좀 김이 빠지긴 해. 김이 많이 빠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행사 계획을 다 잡아놨거든요. 뭐 업체하고 연락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 예를 들어서 강사가 그쵸. 와서 하는 것들 그래서 막 4개를 잡아놨는데 다 연기를 아이고 했습니다. 어떡해. 아이고. 일일이 전화해서. 아유. 생활부장이시군요. 성폭력 예방 교육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생활부장님.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뭐 교육부에서 5월 20일에는 이제 고3부터 등교 계약 한다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시 마음 추스려서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파이팅!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네네. 제가 가르쳤던 2명의 어떤 제자, 이게 조금 특별한 제자들인데 한 예. 명은 제가 전에 학교 제 담임했던 학생이 선생님 보고 싶다면서 이렇게 또 카톡을 주고 또 한 명은 제가 대학에서 옛날에 이제 좀 강의를 했잖아요. 교수님, 그때 교수님. 그 제자가 네. 이번에 이제 기간제로 나갔어요. 기간제로 나가가지고 교수님께서 교수.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학교 나가서 너무 절절히 기억이 나더라 이러면서 또 장문의 그 카톡을 보냈더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스승의 날 좀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나쁜 쌤이 지금 갑자기 지금 콘티에도 네. 없는 제자 자랑질을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네. 우리 전혀 그럴 우리 수도 사전에 있지. 얘기한 바 없었던 지금 제자 자랑질.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25살 이제 아가씨가 된 제자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던 친구였는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사회생활 너무 잘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를 또 수소문해가지고 번호를 알아서 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기억해준 거 너무 고맙고 예, 또 역시나 또 아니 네. 내가 말한다고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추지 마. 아니야 진짜로. 너 없어 보이잖아. 아니 진짜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 제자가 이 방송 들을 수도 어. 있잖아. 네. 못 들어. 기간제 하는 애도 아닌데 교사하는 것도 아닌데 걔는 들을 수 있단 말이야. 네, 환장하겠다. 고마워. 네네. 다 저는 여기 좀 저도 저는 학생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지금 온라인 상황으로 얘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애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서 배우고 있는 게 온라인으로 배우기는 너무 유익하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또 보냈더라고요. 예. 뭐 시켰지. 시켰습니까? 아이가 또 시켰는데 그 쪼매난 애들 또 협박해갖고 아니 내일 방송에서 한마디 해야 되니까 써달라 이런 거 아니야? 초등학교 네. 3학년한테 뭘 시켜. 아이, 이게 선생인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야 우리 이런 얘기 하자라고 했을 때 전혀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스승의 날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이 네. 마음이 이게 선생인 것 같아. 어쩔 수가 네, 없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우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소개할 거 많다. 우리 짧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 자랑질로 지금 5분 이상 저희가 소비를 했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짤 소개하기 전에 댓글 소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쌤 또 댓글 달렸죠? 우리 어떤 거 달렸습니까? 예. 저하고 닉네임 비슷한 친절한 쌤. 뭡니까? 친절한 이렇게 여러분? 갖다 붙이네. 그렇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방송, 쌤쌤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강민정 당선인께서 친절하시네. 또 방송이 네. 올라오면 방송이 올라온 족족 이 본인의 그 공식 그 페이스북에다가 저희 방송을 계속 링크를 걸어주세요.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참 이게 국회의원하고 또 이렇게 연이 닿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리고 나쁜 쌤 좀 낯익은 분의 아이디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그러니까 네. 앤디 쌤, 네네. 우리 과거에 이제 교육장수도 같이 했던 앤디 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쌤 방송 처음으로 들었네요. 이게 처음이 올해 처음인지 이때까지 안 들었다는 건지 원래 처음 좀 들었다 의심스러워. 원래. 그치. 네.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강민정 당선인의 역할이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했는데 앤디 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교육장수다 빨리 복귀해. 예, 좋습니다. 공식 협박. 예. 네. 그 다음에 LIMMA님. 이거 발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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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임마 아이가 임마. 아니죠. L로 시작하니까 있잖아요. 우리 혀끝을 입 천정에 댔다가 떼면서 림마라고 저희가 발음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와 봤는데 복귀하셨네요. 온라인 계약할 처음부터 들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듣게 되어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얘기하는데 수업 시간 쓰면 너무 길어져서 지루한 거 아니야? 등 수업 준비해가면서 느꼈던 걱정과 의문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가고 있었네 라는 토닥토닥도 되는 방송이었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재밌고 유익합니다. 크크. 가뭄의 담비 같은 쌤 아자아자 화이팅. 그러니까 아마도 그 151회 방송이었죠. 교사 실제감. 요 방송 들으시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수업에서 쓸데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감 방송 들으시고 네네. 그게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신 것 사실 같아요. 뭐 나쁜 쌤이 요 방송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생각보다 이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요 교사 실제가. 요 방송 제가 하려고 아이고. 했잖아요, 제가. 아니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난 다 알고 있어서 하지 말자 했다. 좋습니다. 참나. 예. 오늘은 저희가 오래간만에 또 우리 조은쌤의 성찰일기 시간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짤을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 조은쌤의 책짤, 나쁜쌤의 어플짤, 그 다음에 이상한쌤의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영화짤,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뭐라 샀노? 우리 조은 쌤, 예, 어떤 책 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책을 한 6권 정도 오? 예, 왜 미쳤구나. 그러세요? 있습니다. 왜 예, 그러세요? 예, 왜 그러세요? 6권을 준비했다는 건 심도 있게 준비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예, 그 중에서 2권만 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그 중에서 2권만 한 이유는 5월 18일 이 방송 나가는 이렇게 월요일 날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40주년이 그렇죠.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40주년. 예. 예. 벌써 아, 40년이나 참. 됐네요. 그런데 뭐 해결된 게 한 개도 없어. 웃자노 이거. 얼마 전에 누구죠? 전두환 씨가 광주에 갔었죠. 광주에 네, 가서 그렇죠. 재판을 받았는데 막 졸기도 하고 막 되게 건방진 어. 태도로 여전히 자기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계속 부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좀 사실적으로 잘 묘사한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책은 소년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거 뭡니까?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분? 처음 아니요? 들어봐.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어. 안 들어봤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하는 표정은 뭡니까 지금? 굉장히 안 들어봤다고 제가 하니까 대충 얘기해도 안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된다는 거죠. 대충 얘기해도. 네. 예, 이 책은 2014년 5월 19일 날 출간된 책이고 창비에서 출간된 책이고 한강이라는 사람 작가가 쓴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때 당시에 중3이라는 동호라는 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동호라는 학생이 자기 친구를 찾아러 도청 상무관에 들어갔다가 친구가 아하. 죽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거기서 시신을 닦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분향소가 있고 시신을 닦는 일을 하다가 거기 있는 형들을 같이 만난 거죠. 형들 뭐 누나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시신을 닦다가 엄마가 너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나가고 자기는 계속 거기서 시신을 닦는 거예요. 그 시점이 계속 바뀌거든요. 죽은 정대라는 자기 친구가 죽은 사람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 말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나만 살아남았던 아하. 죄책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화제가 됐느냐면 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 장태산 그 수영림에서 휴가를 보내시면서 이 책을 읽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한번 화제가 돼서 두 분은 잘 모르시잖아. 근데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너 소개했는데 우리들이 보고 읽으라고 소개했나? 참나. 제가 이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되게 좀 아픈 거 있죠. 예. 그 살아남은 사람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왜 자기 미안함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하. 예, 또 한 책은 97년에 나온 책입니다. 예, 엄청 오래됐죠. 봄날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임철우라는 작가가 썼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은 공수부대, 동생은 시민군. 그렇게 해서 아이고야.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좀 리얼하게 담은 거죠. 그 시민군과 그 공수부대로 만나는 거죠. 두 형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좀 그날의 기억들을 잘 그려낸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5권이기 때문에 뭐 꼭 읽어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책도 있다. 두 분은 못 읽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안 읽으시더라도 좋은데 봄날과 소년이 온다. 둘 중에 한 권 선택하셔서 요 온라인 수업 기간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은 쌤 지금 선생님들 지금 저 온라인 수업에다가 등교 계약 준비까지 바빠 죽겠는데 5권짜리 책을 소개하면 어떡합니까? 예? 뭐 어떻게 뭐 자기 책 읽은 거 자랑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아니 그거보다는 차라리 모래시계 그거 한 편 딱 보면 강주 확실하게 알잖아. 아니죠, 그게 보면 아니죠. 제가 또 진짜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영화도 꽃잎,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기사 이런 것들 다 보라고 또 에이, 준비 진짜 많이 했는데 요거 자, 시간 자, 자, 근데 관계상 질보다 양이네. 네. 에이, 자, 참. 자 우리 나쁜 쌤, 예, 어플짤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 좋은 쌤이 너무 부담을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이제 조금 간단한 거 하나 우리 선생님들 수업에서도 활용하고
평소에 조금 게을러질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허. 그런 어플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뭐냐면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는 어플입니다. 예. 뭐라고요? 아이고 뭐라고? 한번 말했으면 됐지. 그거 뭘 알아듣는 크롬- 줄 알아? 자, 크롬 제가 들은 원격 대로 할게요. 데스크탑이요? 크롬 원격 데스크톱? 여기서 데스- 크롬이라는 건 구글 크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아, 예. 네. 크롬 구글 원격 크롬에서 원격 데스크톱. 데스크톱을 만들었다. 데스트 자기들이라니까 나까지 갑자기 이래 되잖아. 자, 진지하게 갑시다. 네, 이거 진짜 편집하지 마십시오. 나쁜 생 이거 편집하지 마요. 재밌으니까. 되게 재밌어. 예, 뭐냐면요.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네. 데스크탑 컴퓨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아하. 앱입니다. 아. 예. 사용법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이걸 설정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먼저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 방금 말했던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는 네. 그 어플을 다운을 받습니다. 음흠. 다운을 받으면요. 바로 실행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이제 환영한다라는 메시지가 하나 나오면서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리모트 desktop.google.com/access라는 페이지에 방문을 하라고 돼 있어요. 네. 뭐냐면 어허. 이 자기 컴퓨터에 주소 표시줄에다가 이 주소를 그냥 쳐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아. 되면 컴퓨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운을 누르시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는데 뭐 설치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원격 접속할 컴퓨터 이름을 하나 좀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6자리 핀 번호를 이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제 이 자료를 구글하고 뭐 공유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것까지는 체크할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체크 페이지 그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그 앱을 실행시키면요. 방금 전에 데스크탑에서 설정했던 이름의 컴퓨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허. 컴퓨터 이름을 누르시는 순간 이제 핀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을 입력하는 순간 이제 완벽하게 핸드폰으로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 컴퓨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약간 게을러지고 싶을 때 쓰면 좋다. 네. 제가 뭐 주말에 컴퓨터는 이제 영화를 보는데 그때 볼륨 조정하거나 앞으로 당기기 뒤로 당기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누워서 하는 거죠. 어. 핸드폰에다가 원격 접속을 한 다음에 이제 빨리 감기, 뒤로 감기, 볼륨 업, 볼륨 다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뭐 요즘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등교 계약까지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에다가 영화면 탁 틀어놓으시고 원격으로 접속시킨 다음에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서. 그리고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네. 다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나중에 수업을 하러 진짜 애들이 왔을 때 수업하실 때 이거는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을 이제 뭐 스크린이라든지 TV에 띄워 놓으시고 순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뭐 화면을 조정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접속하셔서 그 화면대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뭐 PPT 화면을 넘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내가 영상 같은 걸 띄웠다.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시키거나 볼륨을 조정하시거나 그걸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쓰시면 괜찮은데 조금 단점이 하나 있다면 컴퓨터가 인터넷 접속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핸드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뭐 쉴 때나 아니면 학교 수업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그 원격 접속이 되었을 때 트랙 모드하고 그다음에 터치 모드가 있거든요. 트랙 모드는 말 그대로 트랙패드에서 네. 쓰는 것처럼 화면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터치 모드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가 나타나요. 그럼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그 마우스 포인터가 따라다녀요. 그렇게 실행하시면 되고
트랙 모드일 때는 더블 터치한다고 해서 실행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콘 같은 걸 좀 크게 이제 확대를 하신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탁 터치를 하면 우리 오른쪽 마우스 눌린 것 같은 상태로 변해요. 그때 이제 열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쓰시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교육력 앱으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이거 예전에 그 나쁜 쌤 그 곰 플레이어 리모트 그거 설명하셨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제 곰플레이 리모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곰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전체를 다 원격 제어할 수 있다는 아하.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그 저희 이제 아이들 지금 그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아이 컴퓨터도 제가 제 핸드폰을 막 제어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 설정만 한다면. 어허. 애가 짜증 나가지고 아빠한테 욕하겠지. 예. 그렇지. 좋습니다. 아니, 이게 참 재밌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뭐 우리 그 이상한 쌤은 뭐 영화 뭐 준비했어요? 저는 말이죠.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 학교 배경의 교사 영화, 또 이제 명대사를 중심으로 한 교사 영화 베스트 3를 준비해 왔습니다. 베스트 3. 발음 좋습니다. 네. 뚜리. 우리 한번 두 분이 한번 넘버링을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는데 3부터. 자, 이상한 쌤이 준비한 교육 영화 베스트 3. 예, 제가 예. 뽑은 베스트 3의 영화는요. 새 얼간이입니다. 참고로 유명한 영화죠. 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는요. 명대사 베스트 3 영화는 다 외국 영화예요. 나중에 한국 교육 영화 베스트 3 제가 다음번에 짤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 영화, 외국 영화. 뭐 내용은 뭐 많이 아실 테니까 새 얼간이 워낙 유명하고 제가 명대사만 한번 읊어드릴게요. 여기에 나온 제일 유명한 명대사는 실은 All is Well이라는 노래도 All is Well 했던 그 명대사인데 영어로 그냥 All is Well 모두 다 잘 될 거야.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오늘을 살래? All is Well이라고 외쳐봐 라고 했던 주인공의 대사. 또 주인공이 우리 공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아주 악역으로 나왔던 공대 교수에게 일침을 날리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서커스 사자도 채찍의 두려움으로 의자에 앉는 걸 배우지만 그런 사자는 잘 훈련됐다고 하지 잘 교육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던 요런 명대사가 있죠. 요거는 참. 진짜 가슴에 딱 남네. 이거는 완전. 그리고 또 이제 좋네. 이 공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공이 우리는 공학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받는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이고. 일침을 날리는 그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인도도 그 당시에 되게 좀 비슷하네. 경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런 그 명대사를 남겨요. 그 계속 이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낙제를 하면 눈물을 흘리지만 친구가 1등을 하면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되게 이 경쟁 교육의 이 아주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대사로 남는 그런 명대사가 나오는 새 얼간이란 그런 영화였고요. 자, 다음으로 이상한 쌤이 뽑은 교육 영화 베스트 2는요. 마음이 안 맞네. 자,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이거 영화죠. 유명한 영화죠. 한 명이 세 명을 돕고 세 명을 다시 또 세 명을 도와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굉장히 또 이제 귀여운 또 한 학생의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 아이가 그 학교 숙제를 하면서 진짜 이제 불황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돕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바꾸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자기 자신한테 지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 12살짜리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뭐 한 14살 되는 이 아이의 이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남는 그런 영화고요. 이렇게 돕는데 잘 안 됐어.
자기가 도우는 그렇죠. 사람들이 잘 예.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되게 맞아요. 좌절해요. 그러니까 그 음. 숙제를 냈던 그 사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얘기하죠. 야, 너 너무 실망하지 마. 너는 이미 이 수행평가 점수 이미 만점이야. 라고 수준 됐네. 낮은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점수 따윈 필요 없어요. 이제 점수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라고 하는 완전히 배움이 체화된 예, 요런 청출어람이네, 청출어람. 청출어람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머쓱해져 버린 어떤 장면이 기억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상한 쌤이 뽑은 교육영화 베스트 원은요. 예,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이거는 뭐 전체가 다 명대사지. 그렇죠. 이거는 명대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특히 그 마지막 장면에 오 캡틴 마이 캡틴 그쵸. 했던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는 하나의 그냥 관용어가 됐죠.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아주 경쟁이 심했던 그 사립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외쳤던 그 얘기. 그리고 좀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선생님이 아이들 다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원래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발 맞춰가지고 줄지어서 이동하고 했던 그런 학교인데 애들 보고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걸어. 바보 같은 사람이 무엇라 비웃든 간에 상관하지 마. 라고 하면서 너의 걸음을 걸으라고 했던 그 장면. 그러면서 애들이 막 자기 내 걸음이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걸어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참 그쵸. 그 맞아요. 명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명대사가 또 있습니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은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해. 하지만 시와 미, 사랑, 낭만은 삶의 목적인 거야. 라고 했던 정말 유명한 명대사가 기억에 남고요. 마지막으로 요 대사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시인이나 예술가만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야.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편의 시가 된다는 것이라고 했던 예. 아주 그 키팅 선생님의 주옥 같은 명대사가 그냥 흘러넘치는 맞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자, 선생님 실험 이게 뭐 한 10편 그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간 압박 때문에 한 3개만 베스트 3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근데 뭐 중간중간 들으면서 참 의미 있는 대사들을 참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상한 쌤이 그 얘기를 하니까 키팅 쌤의 그 분위기가 안 나네. 그렇죠. 난 영화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네, 영화를 그렇죠. 보십시오. 예, 영화를 보십시오. 그 책상 위에 캡틴은- 올라가서 애들이 딱 하던 그 그렇죠, 장면 그렇죠. 있잖아요. 이상한 네. 쌤이 하니까 장면이 떠오르진 않네요. 예. 네. 뭐 오늘 앞부분에 이거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선생님들 뒷부분까지 들으실란가 잘 모르겠는데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 예. 또 좋은 선생님이 또 나름대로 성찰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한번 같이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예. 들어주신다는 말의 표현이 좀 그렇네요. 예. 네. 제발 여기서 끊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좋은 쌤의 수업 성찰일기 나가겠습니다. 좋은 쌤의 수업 성찰 일기. (4월 1일) 수요일. 만우절 같은 날들의 연속이다. 4월 1일에 재택근무라니. 어제 학교로 출근하기 위해 목적지 쓰는 란에 근무하는 학교 이름을 적고 출장을 달았다. 너무 우픈 상황이다. 근무하는 학교로 출장을 가다니. 코로나19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떠드는 학생, 지각하는 학생, 말대답하는 학생, 복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학생을 볼 수 없다.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학교 가는 것이 당연했던
평범한 학교의 일상이 그립다. 텅 빈 교실에서 빈 책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오늘따라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아직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인데도 말이다. 갑자기 연애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지금은 아내가 된 당시 여자친구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새삼 떠오른다. 무작정 보고 싶어서 연락도 하지 않고 집 앞에 찾아갔다가 화장을 지웠다며 혼났던 기억, 여자친구가 카페에서 다른 친구와 만나고 있을 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꽃다발을 핑계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 애썼던 기억. 그땐 왜 그리도 보고 싶었을까? 조금은 무모했던 그때의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오늘따라 왜 이리 아이들이 보고 싶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생각의 끝에 한 단어가 떠오른다. 사랑이다. 연애 시절의 사랑과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다. 이 사랑을 감히 신이 인간에게 베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적인 사랑과 감히 비교해 본다. 지난주 온라인 가정 방문을 하면서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아이들 얼굴이 떠오른다. 맞벌이로 부모님이 모두 집을 비워야 해서 형과 함께 집을 지키고 있을 우리 반 철수가 생각난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점심 먹었을까? 걱정과 궁금함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제 며칠 후면 온라인 개학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위해 연일 연수 프로그램과 운영 기준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정시를 방불케 할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과 장비가 좋을까? 수업에 대한 고민이 몰려온다. 3월 초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양한 팁과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자발적으로 모여 아이디어를 내고 영상을 찍어 올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으로 몰려갔던 것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교육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일 것이다.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온라인 공간을 통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주 온라인 가정 방문으로 만났던 아이들과 부모님을 떠올려 본다.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만났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밝은 얼굴이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각자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견뎌내고 있었다. 비록 제한된 화상 공간을 통해 만났지만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교사와 가정이 연결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들 밥 챙겨주시고 공부도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좀 힘들긴 하지만 저희만 힘든가요? 모두가 다 힘든데 잘 버텨야죠. 잠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이는 처음 보는 선생님 얼굴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지 몸을 베베 꼬면서도 눈으로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네,
아침에 9시쯤 일어나서 이 학습도 좀 하다가 과제하고 집 앞에 나가서 옆집 친구랑 잠깐 놀아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한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 얼굴을 쳐다보며 부끄러워서인지 말을 하지 못해 결국 엄마가 대신 말해주기도 했다. 온라인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저희 아이가 요즘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해요. 예전엔 한 번도 학교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던 아이였는데 친구들도 선생님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가 봐요. 컴퓨터로 수업하는 것도 지겹고 힘들대요. 교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당분간 학교에 나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친구들과 만나고 수업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바라는 인사로 온라인 가정 방문을 마쳤다. 온라인 가정 방문을 마치면서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 교사와 학생, 부모님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온라인 가정 방문을 통해 만난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막연했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반 아이들은 스스로 스마트 기기를 조작하는 걸 힘들어했다. 이 학습터의 학습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컴퓨터로 EBS 라이브 특강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다만 3월 한 달 동안 주기적으로 수학 학습지를 내주었었는데 그것만큼은 대부분 재미있게 풀었다. 장비가 부족한 가정도 몇몇 가정 보였다. 이렇게 학생들의 상황을 좀 정리하다 보니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온라인 개학 전에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 조작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룹별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교과서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학습하는 듯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학생들이 공부할 만한 자료를 프린트해서 오프라인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겠다. 출석은 꼭 아이들과 연결됨을 느낄 수 있도록 얼굴을 볼 수 있는 줌 어플을 활용해서 아침 조회로 만나야겠다.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 학습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학년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다. 텅 빈 교실에서 4월 1일 만우절날, 만우절과 같은 상황을 만난 오늘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혹여나 오늘도 집에서 혼자 방치된 아이는 없는지, 앞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데 장비가 없거나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한 가정은 없는지, 학습이 느린 아이가 온라인 학습을 통해 소외되진 않을지 너무 걱정이다.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썼던 말이 생각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록 조작이 서툴고 느리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다면 그 마음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전해지리라 생각된다. 꼭 아이들과 교실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예. 이거는 지난달 제가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썼던 수업 성찰 일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해서 등교 계약을 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지난주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학이 또 한 주 연기된 상황인데요. 사실 앞으로 등교 계약이 어떻게 바뀔지, 또 연기될지, 아니면 1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할지 예측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사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하고 어쩌면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가지 성찰 질문을 드릴 텐데 잠시 멈춰서 성찰 질문에 선생님 스스로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한 반 아이들이 보고 싶은지요? 두 번째는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신데 가장 온라인 수업에서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혹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이 2가지 질문을 선생님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시고 계시고 또 등교 계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조은쌤의 수업 성찰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